60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 저자, 저위신희애. 출판일, 2023년 6월 3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돈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책 소개. 돈의 심리를 알고 돈의 주인이 되라. 인간 심리와 돈의 관계를 연구한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인문학과 과학적 분석 기법으로 탄생한 돈의 독심술. 돈이란 무엇일까? 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뒤흔들까? 과연 돈이란 무엇일까?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이 책의 저자는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 심리를 연구한 학계의 선두주자이다. 그의 신선한 연구 주제들은 영국 공영방송 BBC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매체에 보도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네이처, 나 심리과학 Psychological Science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그의 논문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 책에는 다양한 실험과 사례로 돈과 심리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가 세밀하게 살펴본 인간 심리와 돈의 관계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돈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한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다시 돈을 통해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사용하는 돈을 이용한 독심술의 방법이다. 돈과 인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돈은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 돈의 실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돈으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돈을 보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이야기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돈은 교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의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 도구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다. 인간관계에서 돈을 교환할 때 사람들은 돈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춘다. 각종 경조사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봉투를 아이들이 받은 직후 바로 열어보면 어른들이 혼내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자들이 돈을 기부할 때 익명을 부탁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돈은 다른 이름을 달고 타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밖에도 돈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한다. 우리 연구진은 2008년 돈이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캐너맨과 갤럽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두통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의 고통은 평균보다 19% 높았고 가난한 사람은 31%나 더 높았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의 80%는 돈과 관계없지만 비극의 80%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 돈과 감정 간의 관계 또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다.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비란 좋으면서도 머리 아픈 일이다. 경제학자 조지 조지 로엔스타인은 외국 여행을 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시끄럽고 창이 좁은 기차를 타며 경치를 포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절대 행복을 위한 올바른 소비가 아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소비자가 느낄 소비의 고통을 덜어 판매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전략을 낱낱이 소개한다. 우리 연구진의 연구가 여러 매스컴을 타고 소개된 후 많은 이들이 내가 혹시 돈을 좋아해서 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왔다. 나도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입을 통해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보통 좋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한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친 사람들은 부도덕할 거라는 편견도 이러한 인식에 한몫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근거를 심도 있게 다룬다. 우리는 돈이 교환의 도구 그 이상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등장한 돈의 심리학의 연구 목적은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그리고 각종 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돈과 관련된 재밌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경제학자 머턴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돈은 우리를 주인이 되거나 노예가 되게 한다. 나는 돈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로 그 관계가 내가 돈의 주인인지 노예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돈 쓰는 방법과 모으는 방법, 투자하는 법을 결정한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건 자신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신과 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타인은 결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만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이제부터 돈 쓰는 방식, 우리와 돈의 관계를 종합해서 돈 문제와 관련된 5가지 유형을 정리해 본다. 내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자. 안절부절형. 이런 유형은 돈을 뜨거운 솥 안에 개미처럼 대한다. 그들은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 잔액에 집착하는 것은 숲을 간과하고 나무만 보는 꼴이다. 한 발짝 물러나 큰 그림을 그려보라.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지, 너무 돈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삶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햄스터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유형이 돈을 대하는 태도다. 그들에게 돈은 곧 안정감의 원천이다. 그들은 모험을 싫어하고 돈과 그 외 자산을 잔뜩 모아둔다. 넉넉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돈을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여길 수 있다. 먹이를 쟁여놓는 햄스터처럼 현금 뭉치나 골드바를 집에 쌓아두는 행위 또한 여기서 비롯된다. 보이는 곳에 돈을 두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행복형. 이런 유형은 끊임없이 소비하며 행복해한다. 이렇게 얻은 행복감은 거품과도 같아서 물건을 손에 넣고 나면 그 즉시 사라진다. 하지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과 새로운 목표는 이내 다시금 흥분감을 일으킨다. 그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물건을 왕창 사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료하려고 한다. 허세형. 이런 유형은 돈을 술 마시듯 쓴다고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 유형은 주로 남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돈으로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회피형.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조처럼 얼굴을 모래에 묻는 한이 있어도 절대 거래 내역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자신의 재무 상황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모두 돈과 관련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돈을 쓸 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된다. 쇼핑으로 얻는 행복은 언제나 짧게 끝나고 만다. 소비 중독은 갈증을 술로 푸는 것과 같다. 마위는 돈을 쓰는 것은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대신 가서 돈을 펑펑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돈 쓰는데 귀재라고 생각한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만약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하지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에 불과하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 물건을 마구 구매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그런데 돈을 쓰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비광이라는 정신적 질병에 관해서도 살펴보자.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얻게 된 사실에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돈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우리는 타인에게 실망할 때 돈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일종의 마약에 비유하며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마약이 주는 안정감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잊히거나 고립되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과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기도 한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과 사랑인데도 어째서 사람들은 희망을 아무 감정 없는 물질에 걸까? 나와 돈 사이의 심리적 거리.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잘 모르는 타인을 위한 일이라면 좀 더 모험적이 된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돈과의 심리적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내 돈은 보수적으로 남의 돈은 대담하게. 타인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 과감해진다.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없는 돈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하우스머니 효과 하우스머니 에펙트라고 한다. 도박에서 얻은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려 남의 돈을 얻은 것이라고 느껴 그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게임에서는 미친 듯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리낌 없이 건다. 가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기괴한 심리. 카푸어 컬 포나 하우스푸어 하우스포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지언정 비싼 것을 구매함으로써 만족감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사치품에 관심이 많다. 부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왜 가난한 사람들까지 명품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해댈까? 이런 숨겨진 빈곤 인구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 왜 가난함에도 명품을 구매해 더 빈곤해지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 비싼 물건을 사는 행위는 곧 사회적 지위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숨어있는 빈곤 인구의 실체. 빈부격차 현상으로 사람들이 명품에 눈을 돌리는 것은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빈부격차는 마치 숨겨진 풍향계와 같다. 사람들의 사치품 소비를 부추기고 작은 허영심을 채워 서로 마음속 보이지 않는 평가와 비교를 하게 만들어 무형의 상처를 낸다. 빈부격차가 큰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품 구매를 통해 지위를 위한 소비를 한다. 이처럼 빛 좋은 개살구들이 바로 숨어있는 빈곤 인구의 실체들이다. 애정 결핍은 불안감을 낳는다. 그리고 불안감은 돈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핀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은 마치 모든 것을 막는 방패처럼 돈의 매력을 튕겨낸다. 사랑이 마치 보호막처럼 돈이라는 함정을 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기부도 얼굴을 따진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연구진은 기부에도 뷰티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적으로 더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든 누구에게 얼마를 기부했든 결국 생김새는 모든 문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심사숙고 끝에 기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예외다. 돈은 무생물이므로 당연히 울거나 웃는 등 인간과 같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있다. 그 그릇에 담긴 감정이 소비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슬픔에 태그가 붙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장미꽃을 선물한 사람의 손에는 향기로운 꽃 내음이 남는다. 슬픔이 담긴 돈을 꺼내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보자. 그 돈은 이내 기쁨의 돈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참고용으로 표기된 원래 가격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오히려 할인을 많이 해준다는 착각이 들어 할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참고 가격을 잃고 할인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구매하는 상품이 실제로 할인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제이씨 페니는 이 개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가 참고 가격 부풀리기라는 오래된 수법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치품의 실용성을 강조하면 판매가 늘어난다. 아주 옛날부터 동양에는 사치를 멀리하고 근검절약을 추구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화는 사치품처럼 비싼 물건을 살 때 약간의 후회와 죄책감을 들게 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리스크 psychological risk라고 부른다.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속여왔다. 앞서 소개한 안마 이용권처럼 실제 목적은 쾌락성이지만 자신에게만큼은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댐으로써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속이기 위한 핑계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면 변명거리를 만들어줘라. 이렇듯 변명을 덧붙이는 현상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면 기능성을 강조할 것을 알려준다. 즉, 사치성 제품이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쾌락성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상품의 가치뿐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용성이라는 변명거리는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한다. 애정 결핍은 불안감을 낳는다. 그리고 불안감은 돈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핀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은 마치 모든 것을 막는 방패처럼 돈의 매력을 튕겨낸다. 사랑이 마치 보호막처럼 돈이라는 함정을 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불행해진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의미인 시간은 곧 금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생각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1시간 일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시급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심리 상담가, 변호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 등은 모두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돈을 받는다. 이들에게 시간이란 곧 돈이다. 시급으로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받은 돈을 정해진 기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된다. 그런데 연구진은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나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복을 놓치고 만다.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하기,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경험적 소비가 더 행복감을 주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이유,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든다. 두 번째 이유,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기보단 경험을 사라.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남긴다. 또한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로또가 아닌 선행에 투자하라. 착한 사람에겐 복이 오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믿음은 일종의 안정감을 선사한다. 사람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믿음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스스로 이를 지켜나간다. 남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분명 그 사람이 전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고 좋은 일을 겪으면 이제껏 덕을 많이 쌓아왔다고 속단해버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도로 운을 원할 때는 돈을 써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운을 얻으려고 한다. 컨버스 교수는 이를 두고 운을 위한 투자라고 명명했다. 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의를 위한 베풀매 크기만큼 운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만일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대신에 착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운을 가져다 준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최소한 잠은 더 편하게 자게 할 것이다. 마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할 때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운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샌가 불안이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저우신이의 대학 교수. 절강대학교 경영학 교수, 경영학과 주임. 뉴욕타임스,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언스, 네이처, BBC 등 다수 해외 유명 매체의 연구 성과가 보도되었다. 중국 국가걸출 청년과학기금 수상자이자 중국에서 논문 인용이 많이 되는 학자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